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어쩌면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미용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 이런 욕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잖아요. 시대마다 미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은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욕망을 추구하면서 성장한 산업을 이제 뷰티 산업 또는 이제 미용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화장품, 메이크업, 미용실, 네일아트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는 이 미용 산업과 ICT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패션과 잘 어울리는 스마트 기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명품과 협업해서 스마트 기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 미용 산업과 ICT 기술이 만난 일은 많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1, 2년간 이런 흐름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용 산업에 ICT 기술이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ICT 기술 쪽에 미용 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ICT 기술이 미용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ICT 기술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예. 여성들과 그 여성을 위한 서비스 앱 같은 것은 별로 없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 ICT 기술이 여성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ICT 기술 같은 경우는 남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안 그렇겠지만 이 서비스를 기획한다거나 아니면 기기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예. 또 이 ICT 기술을 먼저 수용하는 것도 역시 남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 세상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꼭 고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흔히 부르는 여성적이라는 것들이 이미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그런데요. SNS 기본 같은 경우는 수다잖아요. 서로 네. 말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고요. 또 셀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예쁜 척하면서 사진 찍는 것은 좀 젊은 여성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요즘엔 남자들도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화장한 남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떻든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시대,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그런 셈인데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ICT 기술과 미용 산업 같은 경우는 매우 궁합이 잘 맞는 한 쌍의 커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섞이지 않았던 ICT 기술과 미용이 어떤 식으로 좀 합쳐질까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이 이 피부를 관리하거나 화장하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먼저 보실 기기는 지난 6월 인디고고에서 펀딩에 성공한 스마트 피부 관리 기기인 웨이입니다. 화장품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기인데요. 네. 내가 책상으로 제작될 이 제품은 핸드백 같은 곳에 언제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특수 센서를 사용해서 피부에 한 3초 정도 되고 있으면 진피층이 좀 촉촉함, 그러니까 수분 밸런스죠. 다음에 그 유분 밸런스를 이제 함께 측정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예. 측정된 내용은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돼서 기록이 되고요. 또 이에 맞춰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약 일주일 정도 쓸 수가 있고 평소에는 외출 시 자외선 세기를 측정한다거나 공기 중의 습도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개개인에게 맞춰서 좀 최적화된 그런 피부 관리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흔히 화장품 종류를 지성, 건성, 복합성 이렇게 나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피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예. 물론 이미 자기 피부의 DNA를 검사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화장품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더 개인화된 자기 피부 상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또 나중에는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가상으로 먼저 메이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앱들도 나와 있습니다. 퍼펙트 365나 유캔 메이크업 같은 앱들이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네네.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이미 설정된 메이크업 스타일과 매치를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화장품들을 사용해 가상으로 실시간 화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눈 화장이나 아니면 립 메이크업 등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화장품 및 메이크업 방법, 이 스타일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앱들 같은 경우는 머리 모양도 가상으로 이제 바꿔준다고 하네요.
네, 신기하네요. 피부 상태 확인에서부터 화장법 그리고 예. 머리 모양까지. 그런데 이 화장법은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 화장법 관련된 앱은 정말 실제로는 누가 먼저 개발했나요? 실제로도 화장품 회사들이 먼저 개발을 했죠. 물론 네. 그전에 약간 장난 같은 이런 앱들은 있었지만요. 가장 유명한 앱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로레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용의 메이크업 지니어스라는 앱입니다. 네. 사실상 이 앱이 히트함으로써 다른 메이크업 앱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닌데요. 다양한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을 사용해서 가상으로 화장해 볼 수 있도록 한 앱입니다. 네. 이 앱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진의 그래픽으로 어떤 화장을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움직임과 빛의 각도에 따라 달라진 발생의 변화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수백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됐다라고 합니다. 네. 또 비슷한 용도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 페이스 미러라는 제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실제 거울을 보는 느낌으로 자신의 화장한 상태나 아니면 안티에이징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매장에서 팔고 있는 화장품들을 미리 세팅을 해서요. 그 화장품을 사용한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 정말 괜찮네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신기해요. 네. 또 입센로랑 뷰티에서는 구글 글러스와 협력을 해가지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메이크업을 해주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 적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구글 글라스를 이용해서 고객을 화장해주는 모습을 찍은 건데요. 네네. 화장이 끝난 고객은 이메일로 화장 전과 화장 후,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사진이 담긴 동영상을 전달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한 화장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렇게 찍은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화장을 직접 따라해 보는 것도 그렇죠. 가능하고요. 네네. 또 화장에 사용된 화장품을 버튼 한 번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화장품 매장이나 저런 체험관을 안 가도 집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에게 미리 대입을 해본 다음에 예. 온라인으로 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앱들 같은 경우는 그 매장에 나가지 않고 미리 테스트해 본 다음에 사라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강한데요. 예. 사실 화장품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직접 입거나 발라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인터넷에서 수많은 후기를 읽어봐도 그거 많이 찜찜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제품 후기가 늘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있어도 사용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앱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간격을 좀 많이 좁힐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제품을 이제 체험하게 할 수가 있으니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지만 앱을 잘못 만들면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만들어진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쓸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어. ICT 기술이 꼭 기존의 대형 화장품 업체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 5월엔 그 화장품을 프린트할 수 있는 3D 프린터 밍크라는 제품이 선보여서 한번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한국인이 개발을 했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도 화장품을 섞어서 색을 만들어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신만을 화장품을 만들던 방식을 발전시켜서요.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등을 자신이 3D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선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제품 출시되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또 자동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는 3D 프린터 프레오 모다라는 제품도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하는 메이크업을 선택한 다음에 이 제품 얼굴을 갖다 대면 자동으로 화장을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게요. 정말로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 미용업계를 한번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죠. 예. 이 밖에도 ICT 기술 같은 경우는 미용 산업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 피부로 이제 화장품을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은 개개인의 유전자를 파악해서 꼭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준다거나요. 아니면 샘플 크기의 작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자신이 필요한 양만큼만 배달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ICT 기술은 미용 산업 발전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저는 좀 화장품 잘 모르다 보니까 휘둥그레지게 봤는데 네. 이 ICT 기술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쉽게 찾고요. 또 피부 상태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앞으로 미용 산업과 ICT 기술이 만나서 또 어떤 제품이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